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전에 우리가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일단 뭐 정의부터 내리고 사례도 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실습을 하나씩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데이터를 가지고 뭐 시간별 그 확진자 수의 추이, 그다음에 사망률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연령과 그 사망률의 상관관계, 또 나이와 확진자 수의 상관관계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 어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가 전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요리와 비교했을 때 재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처리를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재료로 씻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전처리를 활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변환 또는 가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재료 자체를 살짝 볶아 놓는다든가 데쳐 놓는다든가 이런 어떤 변형을 조금씩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학습을 하고 우리가 중간고사를 쳤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동안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좀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나 더 사례를 들고 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좀 살펴볼 건가 하면 이 영화 데이터에 대해서 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좀 해보자라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영화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한 요약을 좀 보여드리고 또 데이터 전처리와 시각화를 통해서 어떠한 의미를 도출해내는지 우리가 궁금한 정보들을 어떻게 도출해내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영화 데이터. 영화 데이터 다들 영화 다 좋아하시죠? 영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샘플 데이터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2010년대에 한국에서 개봉한 한 600여 개의 한국 영화에 대한 감독, 그다음에 이름, 상영 등급, 관객 수 등의 정보가 이제 담겨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 데이터에 어떤 것이 있는 거는 영화의 제목, 그죠? 그다음에 배급사, 그다음에 영화가 어떤 장르인지, 액션인지, 느와르인지, 뭐 코미디인지, 다큐멘터리인지, 뭐 뮤지컬인지, 드라마인지 이런 식으로 공포인지 장르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개봉 날짜, 그러면 연도와 월과 날짜가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상영 시간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96분, 130분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영 등급은 뭐 청소년 관람 불가, 15세 관람과 뭐 전체 관람가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 구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영화 감독이 누구인지 그죠?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DIR BFE 필드는 뭔가 하면 이 해당 감독이 이 우미노 감독이 이 해당 영화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만들기 전에 참여한 어 참여한 영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만든 영화에서의 평균 관객 수를 말합니다. 이 우미노 감독이 이전에 다른 두 개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두 개 영화에서의 관객 수, 평균 관객 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미노 감독은
이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만들기 이전에 두 개의 영화를 만들었고, 그 두 개의 영화의 관객수, 평균 관객수는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스텝 수. 자, 이 영화를 만드는데 투입된 인력이죠. 387명이 했고요. 그 다음에 배우의 수가 어떤 주연 배우, 주요한 배우의 수를 뭐 3명 정도로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의 관객 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영화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자, 제가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 데이터, SAT 데이터, 영화 데이터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이러한 데이터를 실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데이터도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꾸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질문,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첫 번째, 지금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몇 개인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개봉 날짜별 영화의 개수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어떤 배급사가 가장 많이 영화를 출시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죠? 그 다음에 영화의 평균 상영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가장 짧은 그리고 긴 영화의 상영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600개를 눈으로 이렇게 살펴봐도 되겠지만 그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만약에 6,000개, 6만 개, 60만 개라면, 그죠? 사실 눈으로 살펴보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텝 수가 많을수록 많은 관객들이 찾아오는지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장르가 인기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기라는 것은 어떤 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관객 수죠. 관객 수입니다. 그죠? 관객 수로 우리가 평균 관객 수 장르별로를 우리가 보면 어떤 장르가 인기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일단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이 데이터 600개의 레코드, 그죠? 레코드라고 하는 이 데이터에 대한 요약 정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약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워크플로우에서 데이터 파일을 가져옵니다. 그죠?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고, 여기에 보면 샘플 데이터에 보면 영화 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걸 선택하시고 샘플 데이터 적용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샘플 데이터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2017, 또 2018, 뭐 2019, 이 세 개의 시트가 나오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2018년 데이터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와 보니까 뭐 이렇게 movie.csv 파일로 갖고 와 보니까 이런 좀 전에 보여드렸던 데이터와 동일한 형식의 포맷, 형식의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요약을 전처리에 있죠. 자료 요약은 전처리에 있죠. 전처리의 탭에 가서 자료 요약을 불러서 기존 데이터를 연결해 주기만 하면 이 자료 요약에는 이렇게 각 컬럼별로 정보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즉 타이틀이라는 컬럼에는 그 개수가, 이 컬럼의 데이터 개수는 600개이고 결측치는 비어있는 값은 없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0%겠죠. 그리고 600개의 제목은 중복되는 게 없죠. 그죠? 600개고 600개다라는 얘기는 다 600개가 중복되는 거 없이 유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변수의 타입은 캐릭터다, 문자열로 돼 있다. 그래서 예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배급사죠. 자, 배급사도 600개, 배급사 컬럼에도 600개의 데이터가 있고 결측치는 없고요. 당연히 0이고, 그 다음 169의 9개의 배급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영화를 만든 배급사가 상당수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죠?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르는 딱 보니까 여기도 결측치가 없고
영화의 장르가 12가지로 구분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게 다 그냥 이 데이터 파일을 자료 요약으로 링크 해주는 순간 시스템에서 알아서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예, 사실 이 정보만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도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정보를 직관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약에서 우리가 이 상단에 있는 이 컬럼명을 바꾸게 되면 이 컬럼에 대한 어떤 이거는 가장 큰 범위의 요약이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컬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요약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다음과 같은 질문에 좀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약이라는 전처리를 통해 가지고 몇 개의 칼럼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배급사가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배급사라는 컬럼에 가면 배급사마다 데이터가 쭉쭉 보이겠죠. 그 다음에 또 장르라는 컬럼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자, 장르별로 분포가 보이겠죠. 그 다음에 상영 시간이라는 데 가보면 또 대략 분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영화 등급 비율도 우리가 이 요약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다음 영상에서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또 분석을 조금 더 데이터 요약뿐만 아니고 좀 더 관계를 찾아볼 수 있는 또 전처리를 통해 가지고 시각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데이터에서 자, 이런 질문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자, 영화의 스텝이 많을수록 관객 수도 많아지는가? 자, 그죠? 그래서 스텝이 많을수록 관객 수와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궁금해졌습니다. 한번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하나씩 시도해 보죠. 자, 그래서 일단 산점도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데이터에서 그 다음에 산점도를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면 그래서 X축은 스텝 관객 수가 되고 이렇게 관객 수가 되고요. 관객 수에 따라서 몇 명의 스텝이 이렇게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객 수가 많을수록 스텝이 많더라는 어떤 이런 관계를 어떤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이거는 선은 이렇게 그었지만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아주 밀접하게 관계 있다라고 하기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이 정도는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관계는 있는 것 같아요. 관계는 있고 근데 아주 뭐 이게 사실은 이 선을 따라 가지고 회기선을 따라 가지고 이러한 분포가 돼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사실 이 분포를 보면 여기서 보면 이 회기선이 있는데 이 회기선을 따라서 점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으면 아주 예쁘게 어 우리가 그 쓰기와 읽기 성적의 분포처럼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아주 그 양의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뭐 조금 관계가 있냐라고 좀 의심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다. 예. 네, 확신은 뭐 이게 크게 아주 강한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약하다 이 정도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르별로 어떤 장르가 흥행할까에 대한 거를 우리가 장르별로 관객 수 분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르별로 분포 수를 알고 싶을 때 물론 바 차트를 이용해도 되지만 이 장르를 파이 차트로 그죠? 각각의 영역을 장르라고 하고 그 장르별로 평균 관객 수를 우리가 구하면 전체 100에서
전체 100이라는 파이 차트의 공간에서 장르별로의 분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비율을 차지하는지. 그래서 자, 장르와 관객수는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하면 되죠? 자, 우리가 장르라는 컬럼이 있고 그 다음에 박스 오브 넘, 이것이 바로 관객수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려면 자, 장르별로 관객수를 우리가 알고 싶으면 장르별로 평균 값을 구하면 되죠. 그죠? 평균 평균 관객수를 구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 전에 던졌던 질문, 그죠? 장르별 관객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어떻든 그룹핑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룹핑. 그래서 이 그룹 연산을 해서 어떤 기준으로? 장르별로 그룹핑을 하고 그 다음에 관객수인데 평균 관객수가 필요하죠. 평균 관객수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평균 관객수. 예,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룹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그룹핑한 것을 파이 차트로 보여주면 우리는 좀 전에 장르별로의 어, 그 인기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룹 연산에 들어가서 기준이 뭐예요? 자, 그룹 연산 전처리에서 그룹 연산을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기준을 장르로 잡고 거기에서 연산의 대상은 뭐예요? 관객수인데 이 관객수의 평균 값을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민이 바로 평균입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에버리지. 예, 이렇게 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장르별로 평균 관객 수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전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12개의 장르가 보여지게 되고 각 장르별로 이제 숫자가 보이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 그 파이 차트를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파이 차트를 전처리 시각화죠. 요거는 시각화. 그래서 시각화에서 우리가 시각화 탭에서 파이 차트를 선택을 하고 레이블을 우리가 장르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평균 관객 수를 우리가 값으로 넣으면 이런 식의 파이 차트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느와르라는 장르와 지금 보면 22.7%에 해당하는 느와르와 22.1%에 해당하는 이게 뭐예요? 지금 액션입니까? 액션. 네, 액션. 그죠? 액션과 느와르 장르가 관객 수가 가장 많네요. 인기가 가장 많은 걸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됩니다. 바로 보이죠? 그러니까 뚝딱뚝딱 금방 이렇게 클릭해서 만들면 대략적인 분포가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엑셀을 이용해도 금방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 빅재미를 이용해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관객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본 영화 장르는 느와르, 그 다음으로는 액션, 그 다음에 SF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자, 영화 배급사들이 어, 지금 뭐 제작을 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영화 제작사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이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할 때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누구의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의사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게 됩니다. 예, 관점이 달라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기별로, 계절별로 여름에 영화가 흥행할까, 겨울에 영화가 흥행할까. 그래서 월별로 또 관객 수를 추이를 살펴보면 또 흥미로운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맞나요? 자, 볼까요?
자,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월이라는 정보를 알려면, 그죠? 여기에는 월 정보가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날짜라는 컬럼에 보면 여기에는 월 정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11월. 그런데 연도는 다르죠? 연도는 달라요. 뭐 13년, 12년 이렇게.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월별로 평균 관객 수가 궁금한 겁니다. 그 특정 월의 관객 수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럼 계절이 월별로 우리는 계절을 따질 수 있으니까요. 뭐 6, 7, 8월이다 그러면은 여름이고 뭐 12월부터 2월까지는 뭐 겨울이고 이런 식으로 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계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릴리즈 타임이라는 컬럼에는 월 정보가 있지만 이걸 그대로 사용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월 정보를 이렇게 파생 변수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생 변수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고 이때 서브 스트링이라는 이제 문자열 처리, 서브 스트링이라는 문자열 처리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이 정보에서 필드의 평균 값이 필요한데 월별. 자, 그래서 보시면 릴리즈 타임 필드에서 월 값만 추출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자, 파생 변수 릴리즈 타임 필드에서 월값만 우리가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우리가 팩터 타입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값은 0에서 12까지의 구성된 어떤 타입 값이죠. 그래서 이거를 팩터 타입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월별로 박스 오브 넘버의 평균값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1월의 관객수, 2월의 관객수, 3월의 관객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이때 우리가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파생 변수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컬럼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룹 연산을 해서 이렇게 값을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뭘 해주면 돼요? 이제 우리가 시각화를 해주면 되겠죠. 시각화. 그러면 이거는 뭐 라인 그래프 월별로 그죠? 평균 관객 수니까 뭐 라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파생 분수 블록을 만들고 컬럼 변경을 해서 그룹 연산을 하고 라인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서 릴리즈 타임 필드에서 월값만 추출하는데 서브 스트링을 이용한다. 서브 스트링 함수를 이용해서 컬럼을 우리가 가공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월값을 팩터 타입으로 변경을 해서 우리가 변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룹 연산을 할 때 월별 박스 평균 값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래주면 됩니다. 이 네 가지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월별 관객수, 평균 관객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파생 변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생 변수. 자, 기존의 영화 데이터에서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컬럼을 하나 더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릴리즈 타임이라는 컬럼에서 여섯 번째부터 일곱 개, 그죠? 두 글자죠. 여섯 번째. 그래서 여기 보면 연도가 0, 0, 뭐 이렇게 되잖아요. 다시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요 두 개의 글자만 추출해서 컬럼으로 변수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전처리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컬럼을 변경해 주는데 이 컬럼을 변경해 주는 이유는 이 추출한 이 릴리즈 먼스라는 컬럼의 값의 타입을 팩터로 변환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팩터로. 왜냐하면 이 값은 0부터 12까지의 값만 우리가 계열식으로 카테고리식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을 해줍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스크린 레이트라는 것도 이렇게 팩터 타입으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죠?
다음에 장르도 사실은 장르도 여기 팩터 타입으로 해도 되죠. 왜냐하면 장르도 딱 12가지 장르로 정의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연산을 합니다. 자, 이게 컬럼을 변경을 하고, 자, 그룹 연산을 할 때, 자, 기준이, 자, 그 출시 월, 그죠? 오픈한 월, 이고, 그 다음에 관객 수의 평균을 구해주면, 자, 12개월, 12달에 각 달의 관객 수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룹 연산을 해서 월별 관객 수를 구하고 그것을 라인 그래프로 그려주게 되면, 자, 1월, 2월, 3월, 뭐 4월, 5월, 6월, 7월, 8월, 뭐 9월, 10월, 11월, 12월인데 보면 대략 봐도 여기하고, 자, 여기가 관객 수가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그죠? 6, 7, 8, 7, 8월에 관객 수가 많고 12월, 1월에 관객 수가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추출했다, 확인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연말, 연초, 그리고 7, 8월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본다. 즉 주로 이제 방학이죠. 방학, 휴가철 또는 방학 시즌에 사람들이 많이 본다라는 사실을 데이터를 가지고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리고 우리 행동을 우리가 주변을 둘러봐도 여름과 겨울에 영화를 많이 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이거는 근거가 명확하죠. 자, 요약하겠습니다. 다시. 자, 오늘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험인데, 다양한 유형의 어떤 데이터를 실제로 만져보면 그걸 가지고 연습해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이제 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탐색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과정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영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한번 바라보는 것이다. 그 중에 중요한 게 자료 요약이죠. 자료 요약, 뭐 이런 것들 쭉 지난 시간에 다 공부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각화, 다음 시간에는 시각화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시각화의 다양한 그래프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해석, 그죠? 해석할 때 많은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를 이렇게 보면 그냥 좀 복잡한데 시각화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과제 좋아하죠? 자, 우리 그 빅재미에 보면 데이터셋에 보면 무엇이 있는가 하면 2018년 불법 주정차 민원 분석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데이터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하고 해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영상에서 자료 요약 데이터를 가지고 막 해석을 했어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료 요약,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한번 해설을 해보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몇 월에 어떤 주정차의 민원이 많았더라, 어떤 지역이 많이 있었더라, 이런 정보도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 자료 요약뿐만 아니고 자료 요약 안에도 시각화는 있죠. 그거는 분포를 알려주는 시각화고, 이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은 관계를 알려주는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제출 형식 기한 방법은 제가 12주
12주차까지 완료를 하시는 걸로 해서 파워포인트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형식은 지금 이 수업 자료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업 자료에 지금 탐색적 데이터 분석했잖아요. 수업 자료를 근간으로 이 자료를 여러분들만의 분석 결과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실시간 수업 시간에도 제가 한번 더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세 종류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그 세 종류의 데이터에 대해서 했다면, 이제는 이 데이터는 그 불법 주정차 민원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12주차에는 여러분들 모두 한번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이번 주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따가 실습 영상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